자기주도 학습 전형, 입학 전형위원 연수,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의 실제 2.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의 실제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입니다. 이 중 학교생활 기록부는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의 잠재 능력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입학전형위원들은 입시 부정, 스펙 경쟁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생활 기록부의 많은 항목들이 제외된 제한된 정보만으로 전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한계와 각 학교별로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요소를 추출하여 검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학교별 전형에 맞는 검토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몇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서류 검토의 실제와 면접 평가의 실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은 서류 검토의 실제, 면접 평가의 실제, 그리고 면접 문항 개발 사례입니다.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1. 서류 검토의 실제. 먼저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 면접의 연계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읽어봐 주세요. 이 사례는 자기소개서에서 지적장애인 친구를 도우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관에서 지체장애인을 도와드리는 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행동과 사고의 긍정적 변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학교생활 기록부 봉사활동 실적에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사회복지관 봉사활동이 학교에서 주관한 단체 봉사활동이며 재학기간 중 1회의 활동뿐이라면 이 학생의 봉사활동 경험에 대해 서류 검토에서는 핵심 인성 요소에 대한 실적 평가 항목 중 활동 내용의 진실성이라는 평가 지표에 따른 평가를 명확하게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서류 검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개별 면접 문항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단, 면접 문항 개발 시 면접을 통해 자기소개서의 단순한 사실성 여부만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지표에 따른 학생의 역량과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면접 문항을 개발하여야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교관이 꾸민 학생의 자기소개서 일부분입니다. 예시를 읽어봐 주세요. 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는 실제 평가 지표나 전형위원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평가 지표를 다음의 1번과 같이 설정했다고 한다면 국제, 경제, 사회과학, 영어 서적 등을 탐독하고 많은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전형위원은 학습 과정의 자기주도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독서 활동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학교생활 기록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교회 활동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다르게 평가 지표를 2번과 같이 설정했다면 학업적 역량이나 창의성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 지표에 따른 평가에서 다소 벗어나 사교육에 의한 스펙이라고 판단하여 최저점을 부여하는 전형위원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학업 역량이 뛰어나 다양한 교회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활동은 다른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차별화된 것이라 판단하여 최고점을 부여하는 전형위원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이 평가 지표에 따라 동일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해석 및
평가의 방향이 아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평가 지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평가 지표 개발은 주로 입학 담당관이 입학 전형위원들의 평가 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 지표의 개선점을 발견하고 설립 취지, 교육 목표, 인재상에 잘 부합하게 개발하여 입학전형위원회에 제안됩니다. 제안된 평가 지표는 입학전형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의결하여 확정됩니다. 이때 입학전형위원은 평가 지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 의결해야 하고 확정된 평가 지표를 숙지하여 실제 평가에 적용해야 합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평가 지표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전형위원 간 평가 지표에 따른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는 3명의 전형위원 평가를 합산하기 때문에 평가의 다양성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대신 입학전형위원 간의 충분한 토의를 통해 의견을 좁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사전에 평가 지표에 따른 평가에서 다소 벗어나 편향된 주관적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별로 평가 지표에 따른 평가 방법에 대한 입학전형위원 연수를 실시하고 입학전형위원 개개인도 충실히 연수에 참여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사항 감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어학인증 시험의 점수나 한국어,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를 작성하였을 경우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혹은 교내외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을 작성하였을 경우 또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이나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 중학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을 경우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0점 혹은 감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배제사항을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별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하게 됩니다. 배제사항에 대한 불이익은 면접 시에도 관련 내용을 언급할 경우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 대필 혹은 표절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대필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필 여부를 확인하며 대필 혹은 표절이 확인될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절에 대한 불이익은 학교별 입학 전형 요강 혹은 입학 전형위원 협의회에서 결정된 것과 같이 처리합니다. 실제로 유사도 검증 시스템의 유사도 퍼센트에 따라 차등 감점을 하거나 상위 유사도를 보이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입학 담당관이 1차적으로 선별하고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통해 표절 여부를 결정하여 0점 혹은 감점 처리하는 방식 등 학교별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도 34%가 나타나는 자기소개서 일부의 예시입니다. 다음은 유사도 21%가 나타나는 자기소개서 일부의 예시입니다. 유사도 검증 시스템에서 추출되는 유사도는 단어 혹은 문장의 일치 여부에 대해 단순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관용적인 표현이나 인용문에 대해서도 높은 유사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밀히 내용을 검토해야 하고 필요시에는 지원자에게서 유사도 검증 결과 소명서를 받아 입학전형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2. 면접평가의 실제. 이번에는 면접평가의 실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접평가는 학생의 역량과 잠재력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입학전형위원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를 고려한 정교한 면접 문항을 개발해야 하며 정해진 면접 문항과 절차에 따라 신속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면접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접은 보시는 것과 같이 자기주도 학습 과정,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의 자기주도 학습 영역, 그리고 핵심 인성 요소에 대해 중학교 활동 실적과 인성 영역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의 인성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 문항을 개발합니다. 여기서 핵심 인성 요소란 봉사, 체험 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 학생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의미합니다. 면접 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포함한 교과 관련 영역에 대한 평가는 일절 할 수 없으며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배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면접 문항 개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의 면접 평가는 지식과 사고력 측정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서류 검토를 통해 파악된 자기주도 학습 과정, 지원 동기, 활동 계획, 진로 계획 등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서류 검토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자기주도 학습 영역 평가 지표에서의 핵심 요소를 추가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 문항은 교과 관련 영역 평가를 배제하고 개별 문항 혹은 공통 문항으로 개발합니다. 면접 문항의 유형은 단독형, 가상형, 복합형, 제시문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씩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단독형 면접 문항의 경우 다음 예시와 같이 개발할 수 있으며 주로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파악된 학생의 역량과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성 및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주로 만들어집니다. 가장 많이 개발되는 면접 문항 유형입니다. 다음은 평가 요소와 관련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학생의 대처 능력이나 적용 능력, 이해도, 성향, 내면화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상형 면접 문항입니다. 복합형 면접 문항은 두 가지 영역 이상을 연결하여 학생 자신의 활동 내역에 대한 자기주도성 및 진정성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논리력, 분석력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제시문형 면접 문항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별도의 제시문을 통해 학생을 평가할 수 있고 각 문항별로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별 면접 문항보다는 공통 문항으로 개발하기에 적합한 면접 문항입니다. 단, 지식과 사고력 측정을 위한 평가 문항으로 개발된다면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면접의 기술입니다. 입학전형위원은 지원 학생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압적이고 평가적인 태도를 삼가고 라포를 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질문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입학전형위원 간 역할을 분담하고 부드러운 어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 학생이 답변을 하는 동안 부드러운 표정으로 눈맞춤을 유지하며 가끔씩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는 등 지원 학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지원 학생에게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면접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지표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입학전형위원회 주관적 관심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근거에만 초점을 맞추어 평가해야 합니다.
또 면접 시 사전에 개발하고 검토한 면접 문항만을 사용하고 학교별 방침 및 면접 시간에 따라 꼬리 질문 정도 수준에서 추가 질문 여부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시 인적 사항을 언급할 수 없으므로 면접 시작 전에 수험 번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면접평가 역할 분담의 예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행동이나 표정 관리에 유의하고 학생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입학전형위원회 개인 의견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학생이 모든 문제에 답한 이후에 해야 합니다. 면접 시 면접 진행 안내 멘트와 면접 문항의 질문, 시간 측정을 전담하는 위원을 정하여 놓는 등 면접 시 역할 분담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접 평가 전 이러한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하여 숙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면접 문항 개발 사례. 다음은 면접 문항 개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의 면접 문항은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면접 문항 공개 시 사교육 업체의 도용이나 악용의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수 특성상 면접 문항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존 공개된 면접 문항과 입학 담당관과 입학전형위원 연수 모의 실습용으로 개발된 면접 문항 등을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면접 문항의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과 같은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면접 전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학 전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의 실제 이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 연수 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